브랜드의 값어치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브랜드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기업의 브랜드를 높이는 것과 아울러서 국가 전체의 브랜드 값어치를 높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브랜드위원회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이와 같은 것을 만들겠다고 생각을 하신 이후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미국의 컨설팅 펌인 맥킨지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 국가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한 후에 지난 1월 달부터 국가 브랜드 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생겼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제적 당위성은 당연히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한국 경제도 힘든데 이렇게 브랜드 위원회처럼 고고한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 하는 그와 같은 비판 내지 우려의 말씀들이 이제 언론에도 있었고 우리나라 경제를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다른 각도에서 제가 금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제품이 외국 선진국의 제품, 독일, 일본, 미국의 제품에 비해서 30% 할인돼서 팔리고 있습니다. 그게 제품 자체가 팔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한국 제품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30%의 디스카운트, 할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터내셔널 마케팅, 국제 마케팅 과목에서 Country of Origin Effect 해서 원산지 효과 배웠죠. 한국이라는 브랜드가 붙기 때문에 싸지는, 또 마찬가지로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스위스나 독일 제품이기 때문에 비싸지는 그와 같은 원산지 효과가 있는데 한국의 그 브랜드는 지금 코트라의 연구에 의하면은 조사 서베이를 했습니다만 연구에 의할 것 같으면은 30%가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기업이나 정부나 모든 국민들이 노력을 해서 한국의 제품에 대한 한국의 원산지 효과의 30%를 27%로 단 3%만 줄인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기업의 3대 기업의 영업이익하고 같습니다. 3대 기업이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만 예컨대 삼성전자, 포항제철, SK 이 세 기업의 영업이익하고 3% 효과하고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3%에서 5 내지 6% 올리면은 한국 기업의 10대 기업 영업이익하고 같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계속적인 노력,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한다고 가정하면은 4, 5년 후에는 분명히 4, 5%의 디스카운트를 없앨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럼 4, 5% 늘리면은 우리나라 10대 기업의 영업이익하고 같으니까 얼마나 경제적 효과가 큰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 익히 이해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선은 우리가 왜 이렇게 디스카운트가 있느냐? 우리 생각하면 한국 사람 참 잘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 사람들이 왜 한국에 대해서 이와 같은 디스카운트를 주고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저 생각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 GDP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얻은 거, 그게 이제 GDP가 되겠죠. 근데 자산 개념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생각해 보면은 기업이 커서 이익이 계속 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요사이 이제 부자가 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이 없습니다. 반면에 이태리 같은 나라를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소득은 높지 않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이미지나 또 관광 수입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자산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로마 제국부터 2000년 전부터 생겼으니까 그와 같은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이미지도 높고 브랜드 값어치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 정부나 저희들 생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갖고 있는 실상에 비해서 한국의 이미지나 혹은 디스카운트가 많다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실상이란 말을 했습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2년 전에는 2만 불이 넘었고 작년에는 19,500불이었습니다. 앞으로 환율에 따라서
도리어 환율이 올라서, 그러니까 달러로 본 1인당 국민소득은 내년에 원래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전 세계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이면서 인구가 5천만인 국가가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6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입니다. 다음에 한국이 7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세계에서 경제력을 보면은 세계 7위 국가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GDP를 가지고 말씀을 할 때는 13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와 같은 국가들이 지금 중국 같은 나라들, 그죠? 인구가 13억이 되니까 전체 GDP는 크겠습니다만 1인당 국민소득은 3,000불 수준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와 같은 측면에서 본 경제력은 저희들이 세계 200대 국가 중에서 7번째가 됩니다. 그러면 한국이 뭐 사는 나라냐? 그렇지 않죠.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쉽게 저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요새 그 소학교, 초등학교를 가면 학생 수가 40명 내지 50명 한 반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서 2등 하는 학생이 공부 못하는 학생이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력으로 보면은 반에서 2등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잘 사는 나라고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와 같이 강력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기에 맞는, 얼맞는 긍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국가 브랜드가 뭐냐 했을 때 좁은 의미에서 기업의 브랜드를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정부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했냐 그러면은 국가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국격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격을 높이는 일이다. 국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 사람이나 국민이 한국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국격이 높아서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저게 한국의 위대한 국가의 사람이 왔다 하는 식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풀어야 돼요. 잘 사는 사람들이 베풀어야죠. 그죠?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가 급속하게